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베이징과 런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고 있는 우리 선수단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쩍 자주 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태권도 김유진 선수가 세계 랭킹 1, 2위를 줄줄이 꺾고 우리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 안겼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력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선수는 그 세계 랭킹 24위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에는 그 16명이 나가게 되는데 세계 랭킹 5위까지는 자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역 예선을 선발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웠죠. 네. 그리고 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체급에 나갈 수 있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일단 김유진 선수가 인정을 받았고요. 네. 아시아 선발전에 가서 쿼터를 따갖고 와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가 박태준 선수가 워낙 과감한 경기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좀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네. 쉽지 않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선수에게는 높이가 있었습니다. 네. 높이가 있으니까 그 발로 툭툭 치어쳐가면서 사실 1, 2, 4, 5위 말씀하셨는데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하고 붙었을 때는 그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이 선수만큼 과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랭킹 1위였죠. 네. 첫 세트에서 의외로 그 머리 공격을 잘 가져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7대1로 앞서서 무난할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세계 랭킹은 세계 랭킹 1위는 답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3세트에 들어가서 어려울 뻔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게 그래서 상대의 헤드기어가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발을 제대로 썼던 게 저거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 세계 랭킹 1위를 이기고 나니까 결승은 오히려 쉬웠어요. 이란 선수는 좀 무난하게 2세트 만에 이기고 올라와서 했는데 이 그 57kg급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체급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정재훈 선수, 그다음에 장재훈 선수, 그다음에 2008년에 임수정 선수가 메달 딸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내가 마지막 그 메달을 본 기자라 이렇게 썼는데 뒤집어져 버렸는데요. 김윤진 선수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메달을 굉장히 잘 땄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13번째 메달을 따면서 우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입니다. 13개가 지금까지 타이 기록인가요? 타이 기록입니다. 네네. 런던하고 베이징. 근데 그 메달 수를 합쳐보면 28개거든요. 근데 베이징 때 32개, 그리고 런던에서 31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를 비교해 보면 베이징 때는 267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런던 때는 250명 선이 갔어요. 지금 100명이 적은 상태에서 네. 메달 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게 태권도 남자 80kg급, 여자 67kg급. 오히려 이다빈 선수 내일 저녁부터 경기를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 역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버티고 있는 박혜정 선수와 있는데 지금 사실 리원원 선수 중국 선수하고는 9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 박혜정 선수가 그 합계 기록이 296kg이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면 2008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혜정 선수가 멘탈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해요. 그래서 되게 마치 신유빈 선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밝고 그래서 느낌이 좋고 또 근대 5종에서 전홍태 선수나 잘 하고 있고 남자 높이뛰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상혁. 우리의 우상혁. 네, 마지막인데 같이 경기를 하게 될 이탈리아의 탐베리 선수가 약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고열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개막식 때 결혼 반지를 잊어버려서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바심 선수 약간 경기하실 때 보셨잖아요. 약간 오른발에 뛰다가 한번 오른쪽으로 샜어요. 그 상황이 봐서 햄스트링이 온 것 같아서 최고 기록을 내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해미시커나 다른 라이벌들이 있긴 한데 우상혁 선수 지금 멘탈 상태도 좋고 차분차분히 올라가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14번째 메달을 따준다 그러면 기록을 세우고요. 다른 선수들이 메달을 여기다 보태준다고 한다면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메달 이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제 눈앞에 15이 어른거리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당초 금메달 대여섯 개, 네. 종합 15위권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 성공 비결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성공한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활총검에다가 태권도가 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과감한 투자, 치밀한 훈련. 뭐 양궁에서 이건 뭐 전 세계 스탠다드가 돼버렸잖아요. 네. 세트를 만들고 뭐 심지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게 만든 것.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달려들 것 같아요,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특히 중국 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는 이제 공정한 선발 절차. 뭐 양궁과 사격 보셨잖아요. 네네. 매번 바뀝니다. 뭐 전 올림픽에서 3관왕이 돼도 확답할 수 없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묘하게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어요. 펜싱에서도 그렇고 펜싱 사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 사부로도 마찬가지고요. 사격 또 뭐 양궁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신예가 나오는데 그 신예들이 굉장히 첫 올림픽 출전부터 일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은 변화에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에 사실 태권도거든요. 네. 우리나라 태권도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연맹이 우리나라에 있고 대한 태권도협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세계 연맹은 태권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갖는 것이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한 태권도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적, 선수들의 자존심, 종주국의 그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메달을 따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상충해서 사실은 도쿄올림픽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주춤했거든요. 노메달.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확산도 돼서 난민 선수가 출전하는 상황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 랭킹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잡아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지금 두 선수가 나갔는데 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지금 두 선수가 경기를 이제 오늘 치르고 내일 치르게 되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스포츠 전체가 한마디로 수는 적어졌지만 소수 정예화되고 있고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키워지는 선수가 아니라 어느 날 스타가 나타나서 박태환이나 김연아, 뭐 장미라는 같이 세계를 주름 잡는 선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도 어느덧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새로운 신예들이 나올 때는 스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키워져서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확인한 건 우리 스포츠의 수준이 향상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좀 밝은 면 위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하지만 안세영 선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이제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일단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하고 스포츠 정책면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능과 진천에 모아서 지금은 진천 선수촌이죠.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합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세계적인 선수들, 튈 수 있는 선수들한테는 뭔가 좀 부족하게 된 거죠. 자기 개항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 배드민턴 지도자들이 본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들 12명의 선수들에게는 뭐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라고 하는 특출한 선수를 키우는 방법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박태환 선수처럼 전담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양궁이나 펜싱에서처럼 특출한 선수들이라든가 특출한 종목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대한체육회와 정부는 기초 종목이라든가 그 유소년 위주로 성장을 돕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국가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체육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국가 뭐 체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걸 놓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계속 마찰을 빚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갖는 거냐 아니면 장관 밑에 의원회를 두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장관 밑에 두면 장관도 사실 기재부 가서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그런 걸 보면 좀 더 혁신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수준 높은 스포츠 정책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저변이라든가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정말 총체적인 논의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거는 우리 스포츠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요. 네. 안세영 선수 깜짝 발언으로 드러난 배드민턴 협회 문제점 중에 김 기자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그 지난 수요일에 출연하고 나서
갔을 때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금 보시는 10장짜리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예, 예. 보도 자료를 나와서 보면서 정말 좀 이거군요. 한심하다고 느꼈던 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상황인데 그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한의사를 불러서 안세영 선수의 부상을 치유했다고 나와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또 이 선수가 다친 것을 다른 상대방이 알면 전력에 좀 저게 될 수 있어서 조용히. 조용히 했다고 해요. 예.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도 있고 발목 부상도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출국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선수는 아무도 보호해 주질 않아요. 협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없이 선수단은 그냥 선수단끼리 짐을 꾸려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도자도 감독 역시 보나마나 그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질문을 받았을 텐데 협회와의 임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지도자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들어와서 이 보도자료를 쓰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국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그 은메달을 딴 김원호 선수와 정나은 선수가 축복받아야 할 자리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본인이 축하받아야 할 자리에 아마도 남을 변호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축하도 못 받게 해주고 또 선수들의 부상도 지키지 못하게 해주고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사실에서 이 선수가 안세영 선수한테 어떤 훈련을 제공하고 이런 팩트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본적인 선수 보호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네.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협회 그 배드민턴 협회 입장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게 눈높이 맞춘 게 기준이라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근데 저는 손흥민, 김연아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걸출한 스포츠 스타입니다. 네. 근데 안세영 세계 넘버 원이에요. 네. 다릅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더 밑으로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러고 제가 좀 의아했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아마 조금 반박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 빈정상한 상태에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반박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28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축구라든가 피겨스케이팅 뭐 다 중요하지만 배드민턴도 중요하잖아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안세영 선수가 저쪽에 가서 피겨스케이팅을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에선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귀 기울여 들여서 어쨌든 간에 그 선수는 세계 수준의 그걸 맞춰낸 선수잖아요. 그 선수의 방법이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공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귀담아 경청한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다른 선수들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실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협회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떠나서 이제 보니까 안세영 선배도 조금 로우키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고 좀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은 메달과 기대 이상의 성적만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위상이 빛났다 이런 아주 뿌듯함도 있거든요. 네. 김한수 기자, 이번 대회 통해서 얻은 성과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가장 물론 이제 개막식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이제 호명하는 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물론 이제 성화 봉송 단계부터 좀 한마디로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BTS의 진이 프랑스의 상징 같은 르브르 지역을 이렇게 성화를 들고 가면서 거기에 모였던 유럽의 많은 BTS 팬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팬이었을 거고 거기에 쓰여진 한글을 본다면 이게 아마 좀 뿌듯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한국어 발음이 이렇게 명확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올림픽의 시상식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셀카 장면이죠. 네. 특정 회사를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스폰서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술로 그 올림픽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담아냅니다. 물론 이제 북한 선수들이 안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갖고 갔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다음에 그 한글에 주는 매력이 또 하나 있는 게 시몬 바일스 이번에 그 체조에서 3관왕 된 선수의 유니폼에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 모두가
그리고 이 바지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정말 올림픽의 정신이면서 누구나 한글을 보고 느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거기에 뭐 그 포르투갈어도 있고 스와힐리어도 있고 하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한글이 그렇죠. 한글이 너무나 보이죠. 그다음에 예. 이탈리아 체조 선수의 등에 그 문신도 굉장히 그 의미도 좋았고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물론 이제 BTS의 그 앨범 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여나왔고요. 또 자존심을 지켜준 것도 있죠. 양궁에서 그 차드 선수 기억하실 겁니까? 1점 선수. 네네. 네. 우리 기술이 그 선수의 그 양궁 기술을 이제 지원한다고 해요. 세계 최강의 양궁 최강의 나라에서 자기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프리카엔 큰 상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한국 선수로 특정 선수를 지목해서 영화에 출연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프랑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더 베리 프렌치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네. 개막식이고 모든 대회들을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뭐 좀 잃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 파리 올림픽 이후 좀 약화되는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스포츠 외교력이에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유승민 IOC 위원이 선수위원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박인비 위원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문대성, 유승민, 박인비를 이어가면서 우리 선수들의 목소리를 좀 더 IOC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제 8년 만에 북한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이제 무대였습니다. 남북 단일 팀이 구성될 때 비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류나 관계가 서먹서먹해 보이고 약간 쭈삣쭈삣하는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그 김 기자 보시기엔 상황이 어땠습니까? 뭐 오히려 북한 쪽에서 더 경계하고 뭐 네.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말도 시키려고 하고 뭐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데 조금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그 이제 신유빈 선수하고 임종민 선수가 네. 그 메달을 따서 시상식에 갔을 때 뭐 물론 중국 선수가 리드하기로 했지만 여러 방향으로 바꿔 찍어가면서 그러면 살짝 머금은 미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시 북한의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구나 예.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 나면은 조금 쭈삣쭈삣하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나와서 이건 어차피 이거는 그 정치고 뭐를 떠나서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본인을 알리고 또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인데 그런데 나와서 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고 사실 북한도 보니까 중계방송 뭐 이렇게 IOC에서 지원해서 중계하는 모양인데 네. 우리 경기는 없고요. 또 심지어는 뭐 수영 경기에 미국 성조기만 이렇게 뭐 블러 처리를 해서 냈다고 해요. 세상 다 아는 건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웠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스포츠 경쟁력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대회에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단일팀이든 뭐 미래의 어떤 것을 구성했을 때 남북이 서로 합류해서 진짜 만약 원팀 코리아를 만들게 된다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파리라고 하는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교류하지 못함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자, 6824님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아까 이제 안세영 선수 얘기했고 그다음에 7285님입니다. 금메달은 축하하는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누구의 도움 얘기였으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뭐 이게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보도 자료를 만든 배드민턴 협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얼만큼 진심으로 서로가 공감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고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도움이 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네. 여기서 내가 언제 어떤 선수에게 어떤 훈련을 지시했고 어떻게 못 나가게 했고 네. 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뭐 못 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선수와 이야기를 먼저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권도 서건우 선수가 80kg급 첫판 판정 번복 끝에 역전승. 방금 나왔어요. 이거 첫판
판정 번복 끝에 역전승. 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보다가 들어왔는데 칠레 선수와 경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1세트에 칠레 선수가 워낙 아까 우리 김유진 선수처럼 발 높이가 높고 회전 기술이 좋아서 첫 세트를 6대8로 내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트를 갔는데 두 번째 세트도 거의 질 정도로 저희가 위험했어요. 예. 위험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서건호 선수가 그 이쪽 코너에서 뒤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뒤 네. 돌려차기를 했는데 그 칠레 선수가 호아킨 선수가 점수를 허용하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동점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16대 16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세트별로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세트가 비겨도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2세트 승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판들이 다 모였겠죠. 우리가 항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2세트에 지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저 그 칠레 선수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증명을 하다 보니까 번복을 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3세트에는 서건호 선수가 가져와서 판정 번복 끝에 이겼는데 이럴 땐 좀 아쉽습니다. 종주국의 태권도로 간다면 깔끔하게 이겨주고 이런 판정은 사실 안 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특히 이렇게 좀 스포츠가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네네. 중진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이겨주고 질 때는 또 깔끔하게 져주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스포츠의 그 승패가 뭔가를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거 했고 또 심판들도 너무나 오락가락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10여 분가량 중단이 됐는데 이건 좀 그 경기 운영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경기는 월요일 날 끝나나요? 네, 월요일 새벽에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